지금 이제 우리 교재가 지금, 자, 페이지가 지금 양쪽 좀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원래, 옆으로 있어가지고요. 좀, 26페이지를 지금 할 차례죠? 26페이지.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는 이제, 그, 중간생략 등기, 이제, ABC에서, 중간자인 그 B를, 생략할 수 있는 등기도 이제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거 외에도 이제 그 2번에 그 모두 생략 등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얘는 이제 거꾸로 우리가 이제 등기를 하게 되면 이제 최초에 하는 등기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 최초에 하는 등기가 보존 등기인데요. 보존 등기. 이 보존 등기인데 이 보존 등기는 이제 최초의 대장을 만들어가서 뭐 건물이든 토지든 그 대장을 처음 만들어지고요. 나중에 등기부가 이제 만들어지거든요. 순서가. 그래서 이때 최초의 등기가 이제 보존 등기인데 이 등기가 원래는 A라는 사람이 건물을 신축했다. 그런데 실제 그러면 A 앞으로 최초의 그 원시 취득이라고 최초의 취득자인 이 사람 앞으로 보존 등기를 해야 되는데, 뭐 명의를 이제 만든 등 해가지고, 그 B 앞으로 할 수도 있지 않냐 해서 최초의라는 것은 이제, 제일 앞에 있다는 뜻이니까, 이걸 우리가 이제, 모두다. 이때 모란 것은 이제 모자 할 때 맨 앞에 있는 그런 뜻인데요. 모두 생략 등기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그러니까 앞서의 그 중간자가 아니고 이건 최초의 것이다 해서 보시면 되는데, 거기 그 2번에 한번 보실까요?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서, 최초의, 대장에 있는 최초의 명의자의 보존 등기 하지 않고, 양수인 명의로 하게 되는 그런 생략 등기라는 모두 생략 등기를, 원래는 안 되지만, 이거 등기를 했다면은, 경영했다면은, 그 등기는 유효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실제와 다른 등기 원인을 기재하는 거. 이런 것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는 징여인데, 뭐 세금을 절약한다든지 등을 이유로 해가지고, 매매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그럴 때, 그게, 그 원인이 다른 등기의 경우에도, 우리가, 등기를 했다면은, 그 등기가, 등기비 됐다면은, 그 부합한다. 거기 보시면 이제 판례가 실제 권리에 부합한다면 유효하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4번에 무효등기. 이건 무효의 등기라는 것인데요. 요 무효의 등기를 좀 써먹자라는 것이 유용의 문제입니다. 그죠? 그래서 예컨대 이때 무효라는 것은 이제 절대 무효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여기 저당권이 있다 이거예요. 저당권이 있는데, 저당권은 이제 어떤 뭐 대출을 하든 돈을 빌리든 어떤 채권이 있겠죠. 채권. 그래서 이 채권은 우리가, 저당권에 있는 채권이 담보가 된 채권이다 가지고, 이걸 우리는, 피담보 채권이다 말을 해요. 그렇죠? 담보가 된 채권이다. 피란 말은. 그래서, 담보가 된 채권이다. 라는 의미인데요. 그러면 이 피담보 채권이 예컨대 5천만 원을 돈을 빌렸어요. 빌리고, 저당권을 얼마로? 저당권을, 이제, 예컨대 뭐, 한 6천만 원 정도의 채권 최고액을 갖다가 기재했습니다. 그 저당권. 그런 다음에 나중에 이제 이 사람이 5천만 원을 변제했습니다. 갚았습니다. 변제했죠? 그러면 원래 이 채권은 소멸되죠. 그러면 채권이 소멸되면은, 이 채권이 주된 권리고 저당권은 종된 권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채권이 소멸되면 거기 따라 있는 저당권은 사실은 이것은 이제 소멸됐다고 보는 것이죠. 소멸. 그러니까 이 저당권이라는 채권이 이제 사실은 갚았기 때문에 변제했기 때문에 소멸됐으니까 이 저당권은 소멸됐으니까 이제 원래 이 등기는 돼 있죠. 등기는 아직 등기라는 것을 근데 일단 저당권이 소멸되더라도 우리가 등기법상 이것을 소멸하는 등기는 무슨 등기 해야 됩니까? 이걸 원래 말소를 해야 되는데
아직 말소를 하지 않는 동안에는 이것은 소멸됐지만 말소하지 않는 동안에는 남아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러한 등기는 사실은 무효인 등기지만 나중에 다시 또 이 사람이 돈이 필요해서 5천만 원 또 대출받아요. 그러면 이 종전의 등기를 써먹을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 1번 저작권이라는 등기를 A라는 사람이 다시 써먹을 수 있지 않겠냐. 그것이 이제 유용의 문제입니다. 이건 뭐 가능한 얘기고요. 가능한 얘기고 다만 조건이 그 후순위 이 저당권 뒤에 만약에 또 다른 전세권이 있었다. 전세권 B. 그러면 이 저당권이 사실 소멸되면요. 이 전세권은 순위가 승진됩니다. 그런 말하죠. 그래서 이 전세권은 과거에는 저당권보다 뒤에 있었지만 순위가 이 저당권은 소멸되는 순간에 전세권은 살아있게 돼요. 이제 순위가 승진되는데 그러면 이때 만약에 이것을 다시 살리려면은 이렇게 후순위자들한테 손해를 줄 우려가 있겠다. 그래서 이렇게 다시 말하면 좀 등기법상 앞으로 계속 배우시는 그런 모든 이제 논리는 뭐냐면 저당권보다 그 후순위에 있는 사람은 전부 다 뭐죠? 이 저당권에 대해보다는 순위가 밀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뒤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등기상 등기부에 있다면 다 등기부에 있는 권리를 전제로 해서요.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되는 거예요. 이해관계. 등기상 이해관계인입니다. 그죠? 따라서 이 사람의 동의를 받지 않은 하는 저당권 등기를 다시 써먹을 수는 없지 않냐.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볼까요? 거기 4번의 무효등기 유형 1번에 처음부터 그 실체 한계가 없기 때문에 등기가 무효지만 나중에 실체 있었을 때는 그 등기를 하지 않고도 그 유효한 등기를 써먹자라는 얘기인데요. 주로 이제 2번처럼 유효하게 등기된 저당권에 뭐예요? 피담보 채권이 변제 등으로 인해서 소멸됐다 이거예요. 그래서 저당권이 소멸되고 저당권이 무효로 된 경우에 그런 다음에 그 후에 동일한 내용의 채권이 새롭게 성립됐을 때 그러면 결국에는 그 저당권 유용을 합의하기 전에 등기상 나오죠. 등기상 새로운 이해관계를 갖는 제함자가 없는 때 한해서 그 무효인 저당권 등기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논리가 이제 그렇지만 이제 오른쪽 3번에 다만 우리가 건축물을 이제 오래된 건물을 이제 신축하기 위해서 종전 건물을 멸실합니다. 그러면 이 멸실하게 되면 아예 그 등기부를 이제 폐쇄하게 되는데요. 어떤 경우는 이게 한 40년 전에 진 건물 또 최근에 10년 전에 진 건물 그래서 두 번씩이나 옛날에 그 등기부를 멸실하지 않고 그냥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등기부가. 그래서 그럴 때 그 옛날에 있던 건물 등기를 그냥 써먹으면 안 됩니까? 근데 그건 안 되는 것이죠. 이건 이제 그래서 다시 말하면 거기 보시면 건물 멸실 등기가 되면 이제 표시 등기, 그죠? 자체를 유용하는 것은 아니다. 즉 똑같은 건물을 그대로 줬다 하더라도 이거 완전히 별개의 건물이기 때문에 종전 건물은 완전히 멸실 등기하고요. 새롭게 신축에 따른 보존 등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 언더라인 친 것처럼 멸실 건물에 대해서 만약에 잘못해서 이제 이런 얘기 있죠. 그래서 건물을 멸실하고요. 이거 멸실되고 새롭게 건물 졌는데 모르고 예전 건물 등기부가 있는 걸 모르고 그죠? 이거를 저작권 등기를 구건물에다가 등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이것은 무효인 등기가 됩니다. 주의할 사항이 되고요. 그래서 보통은 건물을 신축 등기할 때 종전 건물 등기부를 멸실 등기를 해야만이 신축 건물 보존 등기 해줍니다. 그래서 보통 법무사가 할 때는 멸실 등기를 신청하고 새로운 건물을 등기를 이제 해주는 것이죠. 자, 그다음에 이제 5번에 뭐 이제 표현 하여튼 법학을 처음 하실 때는 좀 표현에 좀 익숙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실체적 유효관계 추환이라고 해가지고 이건 뭐냐면 추환이란 말은 이제 나중에 뭔가 빠진 게 있다가 뒤에
그죠? 완성시킨다 그런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다시 말하면 그냥 이렇게 등기만 됐다가요. 등기만 됐다가 나중에 야 우선 먼저 등기 먼저 한 다음에 계약을 하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원래는 원인은 계약이고요. 그에 따른 등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이때도 이때 원인이 없는 등기했지만 나중에 계약이 된다면은 이건 실체 관계라는 계약 관계가 나중에 보완된 거 아니냐. 그래서 이런 것도 인정하자는 것이 이제 골자죠. 그래서 거기 등기 원인 없이 판례 볼까요? 지금 오른쪽에 27페이지입니다. 등기 원인 없이 갑으로부터 을로 소유권이 이전된 후에 갑과 을 사이에 등기에 부합되는 적법한 매매를 했다. 이건 뭐예요? 한마디로 등기를 먼저 한 다음에 매매를 나중에 한 것인데요. 이걸 우리는 판례에서 실체적 유효 요건을 추안한 것이다 해서 이렇게 등기를 유용해도 부당하지 않다 해서 등기는 유효하다는 것이 이제 80년 판례입니다. 그리고 잠깐 봤듯이 이제 어저께 지난번에 봤듯이 우리가 특별조치법이죠. 그에 따라서 저번에 소유권 이전 등기가 뭐 계약을 한 날, 반대급부 한 날 등 이렇게 해가지고 60일 내에 등기를 하도 되는데 이 보존 등기 똑같습니다. 보존 등기도 60일 내에 등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잘 나오지 않지만 하여튼 60일이라는 것이 있다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넘어가서 이제 이 법 이름이요. 이 부동산 특별조치법인데 이 법은요. 보세요. 이 특조법에서는 이제 3조에 보면요. 페이지 남겼습니다. 28페이지. 3조에 보면 이제 계약서에는 검인계약서라는 말 씁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지금은 2008년부터 매매로 인한 거래를 할 때는 거래 신고를 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한 60일 내에. 근데 이제 매매가 아닌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증여, 교환 그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여기에 검인이라는 것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그 근거 조문이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3조에 있는 거예요. 보시면 그래서 따라서 거기 계약에 따른 소유권, 그러니까 이제 모든 게 다 검인이 아니고요. 그 1항 보시면 계약을 원인으로 해가지고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할 때 다음 같은 그 내용에 대한 것을 계약서에 검인 신청인을 표시하고요. 이 검인 신청인은 보통 이제 뭐 중개사 또 법무사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래서 거기에 그 물건의 소재지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 등겠죠. 네, 그래서 검인을 받아서 한마디로 이걸 이제 검인 받은 계약서를 우리는 뭐라 합니까? 검인 계약서라고 합니다. 이거를 등기소 할 때 갖다 내는 것이죠. 나와 있죠. 그래서 거기 뭐 당사자, 물건 계약한 날짜, 뭐 잔금 지급한 날짜, 중개업자가 있다면 중개업자, 또 6호에 뭐 계약의 조건이 있었다면 조건 기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2항인데요. 2항에 만약에 등기 원인, 보통 등기 원인 증명이라는 것은 이제 그 계약서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등기를 하게 되는 원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계약이 있고요. 어떤 경우 이제 계약을 했는데, 이 계약을 했는데, 판결로 가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판결로. 그죠? 그러면 요 판결로 갈 때는요, 이 판결에다가 또 검인을 받아야 돼요. 등기할 때. 그래서, 그거 보시면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 양 보실까요? 이 등기 원인 증명서면이 판결서라든지 또 뭐 각종 조서, 화해조서, 조정조서 같은 그 조서들, 즉 판결서 등일 때도 반드시 검인을 받아서 등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조문이 여기에 있어요. 그죠? 그래서 따라서 사망에 그렇게 이제 관할 시장 구청장 등에게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때 계약서하고 판결서 복사해서 두 통을 내서 보관을 하고 그다음에 세무서에 보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4조가 자주 나오는데 보실까요? 4조에 검인 시장 특례. 우리가 이제 앞서 소유권 이전 계약을 이제 할 때 소유권 이전 계약을 하고 다시 또 프리미엄 받고 다시 또 소유권 이전 이런 식으로 그 계약을 두 번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